같다와 다르다는 비슷한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스크-웰스 검사에서 공통성 소검사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항을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나요?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죠?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내 IQ는 얼마인가요? 여러분들 다 IQ는 뭔지 아시죠? IQ라고 하는 것은 내 전체 지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IQ라는 것이 내 지능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포괄적인 여러 가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능검사를 하는 것은 위스크-웰스 검사라고 할 수 있고요. 위스크는 아동 청소년 지능검사라고 할 수 있고 웰스는 성인용 지능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웩슬러 계열로 전반적인 인지 능력을 종합적 점수와 여러가지 지표로 평가합니다. 위스크는 대개 만 6세부터 16세 9개월까지, 웰스는 16세 9개월 이상에서 69세까지의 성인에게 사용됩니다. 만 16세 전후로 평가 목적과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을 선택할지 전문가가 결정합니다. 지능검사를 그러면 왜 받을까요? 병원 장면에 있으면서 정말 다양한 지능검사를 받는 이유를 접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내 IQ가 궁금해서, 내 지능에 대해서 궁금해서 대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두 번째로 ADHD 여부입니다. 내가 ADHD인가? 풀배터리 검사를 받을 때 지능검사와 함께 CAT라는 주의력 집중검사를 함께 시행을 해서 주의 집중력을 파악하는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풀배터리 검사 시행입니다. 풀배터리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거의 항상 무조건 지능검사를 포함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거의 항상 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냥 궁금해서 라고 받는 사람도 있겠죠. 내 지능이 궁금해요. 본인이 궁금한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궁금한가요? 보다 많은 지능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등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능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이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지능을 궁금증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학군으로 몰릴수록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병원에서는 내 아이는 천재다 라는 말을 진짜로 많이 듣습니다. 그럼 언제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지능이라는 것은 연령축, 이제 목적별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연령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습 지원과 특수교육 평가를 목표로 한 학생 같은 경우에 위스크 검사를 진행하고요. 성인이나 진로 직무 적응 임상적 평가가 목표라서 웰스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 연령 같은 경우에는 학교 요구 서식이나 재검사 이력, 협업 능력 등을 통해서 고려합니다. 위스크5에는 주요 지표들이 있습니다. 언어 이해 같은 경우에는 개념과 어휘로 지식을 다루는 힘이라고 할 수 있고, 시공간 같은 경우에 눈으로 본 정보를 머릿속으로 구조화하는 힘, 유동 추론 같은 경우에는 규칙 찾기와 논리적 문제 해결, 작업 기억은 정보를 잠깐 붙잡고 조작하는 능력, 처리 속도는 단순하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웰스4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웰스4도 구조 자체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언어 이해, 지각 추론, 작업 기억, 처리 속도 네 축으로 성인을 평가하고요. 지각 추론 같은 경우에는 시공간, 유동 추론 요소가 결합된 영역으로 시각적 구성과 패턴 추론 능력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이 보조 지표도 정말로 GAI, CPI, 비언어 지수 카드 같은 경우에 GAI는 언어 추론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지수고요.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에 영향을 줄여서 추론 능력을 보정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CPI 같은 경우에는 작업 기억과 처리 속도 같은 수행 효율을 요약하고요.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경우에는 언어 지수를 참고해서 강점을 파악합니다. 해석의 중요성입니다. 먼저 전체 프로파일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지표 점수, 하위 검사 프로파일, 행동 환자 흐름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내려가고요. 큰 차이가 이제 있다면 FSIQ라는 전체 지능 대신에 보조 지표를 통해서 대표값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A를 보면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들어 지금 언어 이해 능력은 어느 정도 괜찮지만 처리 속도 능력이 전체 지능에서 좀 낮습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전체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잘 하지만 시간적 압박이 있는 과제에서 성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학습 전략으로 시간 제한에 대한 완화나 속도보다 정확성을 조금 더 강조해서 강점을 강화시킬 수 있고, 반복 과제의 양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 그리고 직무와 한번 연결해 볼까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교과와 직무 요구와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처리 속도 같은 경우에는 작업 기억은 시험 보고서 마감에, 언어 이해는 토의 보고서 작성에, 시공간 지각 추론 같은 경우에는 설계 데이터 패턴 인식에 강점을 작용합니다. 즉 이 말은
여러가지 지표들은 학교 직무에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가지 오해들이 많아요. 검사 전날에는 충분한 수면과 평소 같은 식사를 통해서 긴장감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미리 연습하거나 외워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또 진행검사는 굉장히 다양한 걸 평가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IQ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어떻게 운동하는지, 행동 능력도 평가하고요. 내 주의 집중력, 단기 기억력, 상식, 언어, 이해 굉장히 전반적인 걸 평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점수는 개인의 가치나 잠재력을 전부 다 반영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과지를 받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대표 지수와 지표 간의 차이를 보고 강점과 약점 문항의 생활 행동으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즉, 이 검사를 보았을 때 여러가지 강점과 약점, 그러니까 생활 패턴, 일상생활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검사를 해석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많이 드는 질문 4가지입니다. 점수가 변동될 수 있나요? 당연하죠. 이 검사 점수는 내담자가 직접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검사 점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사의 환경, 내담자의 감정, 또 정보의 취합, 취득, 여러가지 외부 요인,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다양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 요인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약점이 있으면 좋지 않나요? 아니요. 약점은 약점일 뿐이에요. 약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점과 함께 같이 해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검사 해석. 내가 해도 되나요? 검사 해석은 절대로 본인이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전문가가 진행을 해야 하고요. 선생님 저 IQ가 너무 낮은데 저 바본가요? 사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IQ가 70, 80 이렇게 된다면 경계성 지능장애인 보더라인을 의심할 수는 없겠지만, 의심을 제외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가지 외부 요인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긴 할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제가 10분 안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한 것도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개인적인 맞춤의 해석이나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면 제가 설명란에 제 링크와 메일 남겨놓을 테니 꼭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미스크와 웨일스 보고서에서 자주 보이는 용어와 해석 실수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굉장히 뭔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